20대 MZ세대가 이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솔직한 생각입니다. 맞아요. 40, 50대 기성세대가 잘못된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 저처럼. 넌 주먹 맞네. 그렇죠. MZ세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룰 브레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제 또래의 40, 50대 주위 사람들을 보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가장 무서운 존재. 요즘 젊은 것들 아닙니까? 탈모. 정확히 아시네요. 20대의 분노를 표심으로 보여주자. 얼마 전에. 생생하시죠? 무섭죠. 지난 4월 재보궐선거. 거기에서 MZ세대는 기성세대 예측과는 완전히 다른 지향점을 보여줬습니다.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니에요. 투표 결과에서도 그 2대남, 2대녀라고 하는 20대 남녀의 투표 결과와 40대가 완전히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경향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프랑스에서도 사실 이런 불평등 형성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실업자가 많아지면은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마린 르펜이라고. 극우파라고 해야 되죠. 네, 극우파. 그래서 나라가 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젊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요. 최근에 거의 40%까지 올라갔는데. 진짜? 네. Votre quartier, votre village, l'école de vos enfants, votre vie, votre niveau de salaire seront inévitablement impactés par le choc. 이게 나라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약간 좀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거의 기성세대를 거부한다고 봐야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치 쪽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20, 30대들은 회사 생활 할 때도 40, 50대들이랑 각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톡방도 따로 파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팀 톡이 있는데 네. 그 40, 50대 뺀 톡을 따로 맞아요. 젊은이들끼리. 네. 티 안 나게. 그러니까 입 닫고 지갑 열어서 라떼를 사줘야 되는데 그냥 지갑은 닫고 입만 열면 나 때는 하니까 안 된 거야. 아, 박영진 씨 나라 때 아주 생생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경험을 해보신 것 내 같아요. 말이야. 자, 그런데 요즘에 MZ세대 반란이라고 하죠. 곳곳에서 반목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응답자의 85%가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이 중에서 10명의 4명의 응답자는 나이 어린 세대가 나이 많은 세대보다 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MZ세대는 기성세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라며 자조하는 거예요. 그 5년 전에 프랑스에서 국민 가수 정작 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노래를 하나 냈어요. 기성세대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은 뭐 완전 게으르냐, 뭐 아무것도 안 한다. 뭐 그것도 되게 얄밉게 가사를 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거 되게 자자, 붕자, 반어법 뭐 이런 붕자로. 방법을 쓰면서 가사를 썼는데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Vous saviez tout fait liberté, plein emploi. Tout ce qu'on a, il a fallu le gagner. L'ennui, je l'échange contre ta caisse. C'est ta vie, folle et rasée. 그래도 우리가 뭐 다 묶어서 MZ세대라고는 하지만 유일하게 20대이신 키성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는 MZ세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집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취직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러면서 더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연 좋은 대학 갔을 때 행복한지, 네. 그게 끝인지. 취직을 할 수 있을지. 맞습니다. 그런데 40, 50대 어른들이 저희가 길게 따갑게 말하던 것들이 있어요.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 보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야 번듯한 일자리 얻을 수 있어. 공부해. 아빠.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아빠. 번듯한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번듯한 일자리. 번듯한 일자리. 대기업이죠, 대기업. 공기업. 전문직이거나 뭐 회사는 뭐 어떤 회사가 있겠습니까? S사. S사, H사. 혹시 여러분들 주식 사고 싶은 회사 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참. 자, 좋은 일자리를 보통 1차 노동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회사들은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보통 말하죠. 아,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1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30% 될 것 같아요. 정말 상위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10% 이하. 네, 바비앙 씨. 전체 일자리의 10%에 불과합니다. 그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아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명 중에 1명꼴의 분들이 대기업에 지금 그렇죠. 종사하고 계시는 거죠. 1차 노동시장이 좋은 일자리라고 봤을 때 10명 중 1명은 첫 월급으로 305만 원을 법니다. 와, 첫 월급이면 세다. 자, 그러면 2차 노동시장에 있는 나머지 9명 중에서 일부는 적으면 138만 원을 법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많으면 245만 원을 월급으로 받죠. 차이가 나죠. 평균으로 따져보면 1차 노동시장의 약 6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63%면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길을 쓰고 대기업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숫자가 100명 중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이것도 한 10명 돼. 20명? 한 명. 한 명이요? 자, 2.2명입니다. 어머. 슬픈 통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 번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5%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상 첫 일자리가 MZ세대의 신분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기회를 주실 수 있잖아요. 기회에도 자격이 있는 거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세대에는 숨 막힐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일자리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IT 업체들, 반도체, 전자회사들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겠죠. 네. 게다가 기술이 발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언택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사회를 살면서 뭐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뭐 은행 거래도 온라인으로 하고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직, 관리직 직종들이 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떨까요? 이 좁은 문을 놓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생들 보면 안 됐어요. 저희 때는 저는 1학년 신입생 때는 정말 열심히 놀았거든요. 막 그 동아리도 노는 동아리, 막 연극 동아리, 맞아, 일부러. 무슨 밴드 이런 건 다 했는데 요즘은 동아리들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다 학술 동아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을 위한 동아리들. 신입생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다 스펙 쌓기밖에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도서관 자리 잡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생 때가 제일 행복하고 학생 때가 제일 낫다. 학생 때가 제일. 이러다가 유치원까지 내려가겠어. 우리 20대들이 이 중에서 단 10%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중에 10% 일자리 내에서도 문과와 이과, 남자와 여자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가 눈부신 경제 성장의 과실을 20, 30대에게 물려줬지만 감사하게도 현실은 뭡니까?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 또 비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불평등한 시스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MZ세대처럼 그 세대가 교체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갈등이 얼마나 심해질지 너무 걱정이 돼요. 진짜. 불평등한 상황이 개선되기를 모두가 바라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네. 분명히 그럴 텐데요. 그런데 이 불평등한 상황이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될 때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다. 오이랑 포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마리만 보고 어머 왜 저래? 왜 오이
왜 난 오이 줘? 쟤는 왜 포도 주고 왜 난 오이 줘? 안 받아 안 받아. 아, 안 먹겠다고. 난 먹지 않겠다. 화났어. 나도 포도 줘.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저래버리면. 오이를 줄 거면 초장이라도 좀 같이 줘야지. 이게 뭐 찍어 먹지. 저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자, 초장이 아니고 초장이 아니에요? 원숭이는요 달콤한 포도를 좋아해요. 아, 그래요? 누가 봐도 네.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오이는 안 좋아해요. 이게 먹는 걸로 이렇게 차별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한쪽에서 돌을 넘겨줬잖아요. 네. 돌을 다시 넘겨주는 그런 공통된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두 원숭이 모두. 근데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고 다른 한 원숭이에게는 오이를 준 겁니까? 싫어하는 걸.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화가 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오이를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죠. 오이를 집어 던졌고 보이콧한 거예요. 나 안 해. 나 안 해. 나 이제 안 해. 그러면서 거의 창살을 뜯으려고 반란을 한 거예요. 룰 브레이킹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표출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지금 출연하고 있는데 김지민 씨가 나보다 출연료 더 받으면 나도 이거 창살 뜯는 거예요. 뜯어야죠. 동등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한쪽만 계속 한 원숭이한테만 포도를 줬어요. 근데 저 주시는 사육사분께서 기준을 좀 세웠을 것 같아요. 뭐예요, 기준이? 기준이 없어요. 어? 기준이 거의 모호한 겁니다. 이거 노답이죠. 이유 없이 그냥 이런 것처럼 MZ세대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규칙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룰이 없다. 그러니까 저 오이만 먹은 원숭이의 심정이 지금 MZ 세대의 심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일했는데 왜 쟤만 포도를 주는 거야? 기준이 뭐야? 라는 걸 맞습니다. MZ 세대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성세대가 잘못된 게임의 룰을 만들고 반칙, 변칙을 동원해서 세습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이제 요즘 젊은 직원들이 돈의 절대적인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공정성, 그 이유를 산정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지금 요즘 젊은 것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나오려 그랬는데 이게 아니 우리 부모님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소 밥 주고 소죽 끓이고 달 떴을 때 나가서 달 떴을 때 들어온 이렇게 성실하게 사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겁없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대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진짜 그걸 다 참고 막 야근도 막 새벽 2시까지 하시고 그렇게 참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참지 않죠. 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입사 4년 차 직원이 전 임직원에게 도대체 성과급 산정 방식이 뭐냐고 메일을 돌렸대요. 네, 20, 30대가 공정성에 민감하고 자기 표현에 매우 적극적인데요. 요즘에 MZ세대 반란이라고 하죠. 많은 기업에서 MZ세대들이 경영진을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아니, 왜 우리 회사의 성과급이 저 회사보다 적냐? 임금 올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새로운 게임의 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저는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해요. 근데 사실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40, 50대들에게는 이들의 행동이 뭐 그렇게 온전하게 다 이해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 40, 50대는 어떨까요? 40, 50대가 지금 MZ세대처럼 20, 30대였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대모하다가 잡혀가불면 너 인생에 빨간 줄 생겼잖아. 어? 너가 엄마 어쩔래? 평생 너 하나만 믿고선 너가 엄마 어쩔 것이었냐나. 어떻게 잘못했다 걔라 성보라. 나 잘못한 거 없어. 뭐시? 너 일어나잖아. 예, 응팔의 한 장면인데요. 좀 비장한 느낌마저 느껴지죠. 여러분들 덕선이 언니 보라 잊지 않으셨죠? 네. 87년 학번으로 나옵니다. 민주화 세대죠. 세월이 지나서 지금 나이를 따져보면 몇 살일까요? 50대. 50대 초반 중반쯤 됐겠죠. 만약에 보라가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활약 중이라면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라고 불리지 않았을까요? 지금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가정기 씨? 지금 영상에서 봤듯이 저런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 좀 바꿔보려고 희생하고 그런 게 이제 힘들게 저렇게 살았는데 그냥 단순히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기성세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꼰대란 얘기 듣는 거 이거는 반대입니다, 저도.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세대 갈등에 대해서 제가 갈등을 더 부추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덕선이 언니 보라 영상을 보여드린 것도 세대 간의 이해폭을 넓혀보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보라가 현재인 2021년으로 훅 당겨서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활약 중이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변호사나 뭐 검사, 법조계로 진출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분이 21년이라 그러면 53이라 그랬잖아요. 그 정도라고 하면은 이제 키썸님 정도의 자녀를 그렇죠. 67년생이면 제 어머님이랑 5살 차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거의 저기 보라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는 어디 공천 하나 받았을 것 같은데요. 자, 보라가 사회에 잘 적응해서 직장도 잘 갖고 결혼을 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 보라의 딸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저는 또 이제 그 법조계 쪽을 준비시키지 않았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이 해왔던 그런 학업들 그런 게 있으니까 서울대학을 갔을까요? 보라처럼? 하버드도 갔을 수도 있어요. 좋은 학교 갔겠죠. 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대졸이거나 사무직에 종사하면 50점을 부여를 하고 2년제 졸업생이거나 판매직이면 40점을 주고 고졸 혹은 블루칼라일 경우에는 20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저희가 한번 수치화해봤고요. 자녀의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을 분석을 해봤는데 자, 보실 때 어느 쪽의 자녀가 학벌이 더 좋나요? 그렇죠. 높을수록. 아무래도. 자,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났나요? 아니면 부모의 신분을 따라갔나요? 거의 부모의 신분을 따라갔다 봐야겠네요. 학벌이 좋고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진 부모일수록 자녀들의 학벌도 높은 경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세습이라고 하는 거죠. 부모의 능력을 받아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연계 꿈나무라고. 저 솔직히 하트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볼을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 영화 친구의 대사인데 김광규 씨가 대사한 것이죠.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기성세대가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 부동산이나 돈만이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물려주고 싶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취미입니다. 취미. 취미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 이해 가능하세요? 취미를요? 저런 거 있잖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취미가 뭐예요? 공부입니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우리 때는 취미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몇 살인 거야, 대체? 취미 한다고 그런 게 없었어요. 프랑스의 사학자 피에르 브루디에를 한번 보여드리죠. 이분이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했는데요. 그게 뭐예요?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적인 취향, 그리고 어떤 그 책을 읽는 것이라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뭐 이런 문화적인 관심과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류층이 고급 문화를 자기들끼리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층 계급과 경계를 유지하고 이걸 통해서 신분을 재생산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